오늘의 핵심 이슈를 전하는 이슈 오늘 시간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백악관이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Will not send any diplomatic or official representation to the Beijing 2022 Winter Olympics and Paralympic Games, given the PRC's ongoing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n Xinjiang and other human rights abuses. And we will continue to take actions to advance human rights in China and beyond. 외교적 보이콧이란 선수단을 파견하되 개폐회식과 같은 행사에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같은 미국의 결정에 중국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영국, 호주 등 일부 국가들의 동참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한반도 평화 시기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 오늘 이슈 오늘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와 함께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이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결정적인 이유는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듯이 신장 위구르 지역 그리고 홍콩에서의 중국의 지속적인 인권 탄압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인권 유린에 관해서 미국이 정부 사절단을 보낼 정도의 축제에 본인들이 참여하지 않겠다 그런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중국의 인권 유린이 신장 위구르나 홍콩이나 계속돼 왔고 국제사회의 규탄도 계속돼 왔는데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이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의 통치 체제에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것에 대한 변화를 갖기가 어려운 거죠. 중국 내부에서는 신장 위구르 지역은 독립하고 연결된 문제가 또 있고요. 테러하고도 연결된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하나둘씩 풀어주다 보면 중국 기준에 있는 통치 체제 기준이 있는데 미국 기준하고 이제 사뭇 다른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얘기하는 우리식 민주주의 이런 것들하고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서방에서 기준을 내시한 거와 다르게 통치 체제가 운영됐었고 서방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권 탄압 자체를 이제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미국이 이렇게 보이콧을 선언하게 되면 이미 뉴질랜드도 함께 동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다른 나라들도 잇따라서 계속 보이콧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뉴질랜드는 코로나를 내세웠어요. 근데 누가 봐도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혼자 안 온다는 건 좀 이상하죠.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이런 나라들 다 같이 보이콧을 검토하겠다고 본인들이 뉘앙스를 내비쳤고 내일 드디어 이제 이틀간 바이든 행정부 1년 마치고 나서 가장 중시하는 가치동맹 관련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110개국을 주관해서 엽니다. 이 앞두고 이제 외교적 보이콧을 흘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4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집권을 또 연장하게 되면 7, 8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보여주는 어떤 오프닝 세레모니 같은 게 바로 내일의 장입니다. 이 당시에 펼쳐질 그런 내용들이 지금 중국의 이런 행동들을 좌시하지 않는 가치 연대 110개국들한테 선포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발표될 것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전략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로서 보이콧들이 이제 그 전날 발표가 된 것이죠. 근데 1980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80여 개국인가 정도가 불참을 했다라고 기사를 읽은 것 같아요. 그 정도, 110개국이잖아요, 사실. 그럼 119개국 그만큼 많은 나라들이 좀 동참을 할 수 있을까요? 냉전 시기 우리 이제 80년 모스크바하고 84년도 LA 이제 올림픽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선수까지 불참했었죠. 지금 사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미국 선수들은 보내겠다. 4년 동안 흘린 땀이 아깝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막상 올림픽이 시작되면은 똑같이 응원하고 금메달 리스트 경기전 하면서 축제 분위기는 이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바이든이 이제 그거랑 선을 긋고 우리가 중국하고 이런 것들의 대전략을 펼치는 것에서 우리하고 같이 할 국가들을 어떤 재정립을 했다는 면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앞으로 쉽지 않은 과제들이 놓였다는 것을 오늘 보여준 셈이죠. 그러면 2028년에 LA에서 이제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데 좀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연결해서 외교적 보이콧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뭐 초청도 안 했는데 뭘 보이콧이냐라고 이제 약간 뉘앙스를 흘렸어요. 그리고 네. 앞으로 결정적인 반격을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남겼죠. 2028년 얘기가 바로 나오고 있는데요. LA 올림픽의 너네 축제 때도 우리가 죄를 뿌리겠다 이런 것들로 해석이 되죠. 당연히 아마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될 겁니다. 문제는 냉전하고 다른 게 선수는 보내는 거예요. 선수는 보내면 막상 경기가 시작되면 미국 이겨라 중국 이겨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진행될 것이고 28년도에 만약 중국이 외교 사절단 안 보내더라도 중국 선수들은 보낼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는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이제 정부 간의 이런 냉각 구도는 앞으로 꽤 장기화될 여지를 보이고 그거의 첫 공식 선언이 오프닝 세레모니가 바로 내일하고 모레 펼쳐지는 110개국을 대상으로 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될 겁니다. 네, 그럼 어찌됐든 다음 올림픽 개최지를 비롯해서 미중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앞으로 또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의 외교적 보이콧에 대한 좀 완화된 스탠스 아니면 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요거는 이제 일종의 자유진영의 어떤 결합체죠. 우리가 냉전하고 동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 비슷한 연대로서 앞으로 이제 가치를 내세웠단 말이에요. 트럼프 행정부 때랑 행동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른 거죠? 트럼프 행정부 때는 국익과 계산, 비즈니스를 따졌는데 바이든 행정부 그거보다 더 나가자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그룹이다. 여기에 대항하는 게 수정주의 세력, 바로 중국, 러시아다. 이들의 어떤 이런 권위주의 독재 체제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합쳐야 된다는 걸 이제 내세운 겁니다. 어젠다로 내세웠고 여기를 거부하기는 굉장히 힘든 거죠. 국가들이. 왜냐하면 가치를 내세웠고 인권을 내세웠기 때문에 물론 서방식 기준의 인권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장기화가 될 수 있는 오프닝 세레머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국, 러시아는 이거에 동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냉각 구도는 굉장히 차가운 평화가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사실 국내 언론들 사이에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종전선언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때가 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전망을 했었거든요.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도 같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에서 보면 표현이 종전선언이라는 표현 대신 종전성명이라는 표현을 좀 쓰더라고요. 차이가 있습니까? 두 개가? 사실 뭐 디클레이션이나 이제 스테이트먼트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외교적으로 이제 성명을 발표하냐 선언이라고 막 뭐 선언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 지금 예민한 단계죠.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축제의 장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으로 나타나든지 최전 김여정. 저쪽에서 조 바이든이나 안 되면 카말라 해리스나 질 바이든이나 와가지고 사실 종전선언을 해서 다음 정부한테 좋은 선물을 이어가게 만들려고 돌이킬 수 없는 평화를 박아놓으려고 했던 건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정부 사절단이 오지 않으면 북한은 어차피 이제 초청도 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IOC에서 불참을 통보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부가 마지막 2월에 평창, 제2의 평창을 노리는 것들은 굉장히 좀 힘들게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항상 이렇게 미중 갈등이 있을 때 한국의 입장을 좀 샌드위치 외교 신세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한국은 미국이죠.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 있고 주한미군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중국의 제1의 교육국이자 북한 문제를 해결할 때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관계인데 미국 중국 관계가 악화는 맞지만 미소 관계랑 같지는 않은 게 중국과 중국을 지지하는 그룹의 국가들은 없어요. 사실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과 미국의 그룹들만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미국의 바이든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중점에 중국의 지지가 없으면 문제가 풀리기 어렵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면에서 이제 냉전하고 똑같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지만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여러 가지 가치 연대에 동참하라는 무언의 어떤 초청은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국 스타일은. 우리가 알아서 베트남전 파병도 한 번도 공식으로 요청한 적이 없어요. 알아서 파병이 나오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이라크전도 한 번도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알아서 와주길 바라는 형태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지금 이제 실용주의 외교도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의 국익과 우리의 국익이 접점을 치르면서 북한을 우리 편으로 인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지금부터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5년도 굉장히 성공적이었지만 첫 단추에 불과했고 지금부터는 어느 정부가 입각을 하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함께하면서 중국을 삐지지 않게 하면서 북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숙제를 지금부터 안게 된 겁니다. 예. 네. 차기 정권에서 어떻게 좀 종전선언 논의가 이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